이번 영상에서는 영어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꼭 알아야 되는 영어 동사의 형태, subjunctive moo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mood라는 말이 생소하실 텐데요. mood란 무엇인가 알아볼게요. Mood refers to a verb form that indicates the intention of the speech. 즉, 화자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의도를 표현해주는 그런 동사의 형태를 mood라고 한다. 이런 뜻이네요. 영어에서는요, 이 mood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차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indicative mood, a fact or statement. 직설법 시제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이나 어떤 진술, 마침표로 끝나는 그런 문장들을 indicative mood로 표현한다. The imperative mood. 명령하는 거죠. A command라고 써 있는데 an order. 이런 것은 뭐뭐 해라. 동사 원형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 세 번째, the interrogative mood. 질문할 때 동사 위치 바꾸시면서 조동사 앞으로 빼내 오시는 그런 형태. 그걸 표현하는 게 바로 interrogative mood. 그 다음, the conditional mood. 가정법이네요. if절 다음에 나오는 특별한 동사의 형태. 이거를 conditional mood라고 합니다. 또, main clause에서 나오는 주절의 동사의 형태도 정해진 룰이 따로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문장이 가정법이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특별한 형태, 가정법은 특히나 외울 것이 많았던 그런 법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하이라이트 꼭 알아야 되는 subjunctive mood. 굉장히 말이 생소한데 이건 한국말로 가정법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종속법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subjunctive를 언제 쓰냐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wish, 또 하나는 possibility. 이렇게 2가지의 의도를 나타낼 때 subjunctive mood를 사용합니다. 괄호치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Especially in formal writing. formal writing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동사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subjunctive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subjunctive mood는 wish 또는 possibility에 사용하는 그런 동사의 형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정확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이 2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 2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request or an order. Using the base form of the verb. 동사의 원형을 사용해서 request나 order를 표현할 때 subjunctive를 사용한다라는 뜻이거든요. request나 order는요. wish에 해당할까요? possibility에 해당할까요? 저는 이게 wish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wish, 내가 원하는 걸 하라고 시키는 거니까 요구사항이나 order, 이런 것들은 wish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wish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동사의 원형을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in this case, it emphasizes the urgency and importance. 그 명령이나 요구사항의 긴박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래서 무조건 동사 원형을 사용한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2번째, a hypothetical condition or a wish. 여기도 wish가 또 나왔네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wish는요.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의 wish. 즉,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가능성, possibility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언제 나오는 wish냐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I wish 구문에서 등장하는 그런 wish의 내용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if 가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떤 거냐? unreal한 그런 가정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unreal condition을 얘기할 때 unreal하고 hypothetical, imaginary 모두 비슷한 말이죠.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고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그 반대, 사실과는 반대인 possibility, 가능성을 바랄 때 또는 가정할 때 그런 때 우리가 과거 동사형을 사용해서 subjunctive를 나타낸다. 요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subjunctive에는 그래서 두 가지 동사의 폼이 있는데 베이스 동사와 past form을 쓰는 경우가 있구나. 베이스는 주로 order 또는 command, past는 주로 conditional 또는 I wish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경우는요. 우리가 모두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제 다른 영상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주로 볼 내용은 바로 여기입니다. Orders and requests, subjunctive에서 첫 번째 bullet 포인트였죠. Use the base form of the verb or should 동사원형. 주로 should 동사원형은요. British English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북미에서는 주로 동사원형만 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모두 order나 requests의 내용이 나올 때 쓰이는 형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The teacher insisted that the students be on time for the contest. 선생님이 학생들이 컨테스트에 맞춰서 정시에 도착할 것을 주장하신 거예요. 즉, 선생님이 학생들이 꼭 정시에 와야 된다라는 내용을 주장하신 건데 이렇게 강조해서 말한다라는 뜻 insist라는 동사가 그 다음에 뒷 내용을 뭐뭐 해야 한다라는 어떤 꼭 해야 되는 order나 request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동사 원형을 데리고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가 복수이든 단수이든 he이든 she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쓴다.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예문 The pediatrician suggested that she see a specialist about her child's language delay. pediatrician, 소아과 의사죠. 그 소아과 의사가 suggest, 제안했다. 뭘 제안했느냐? 그녀가, 엄마인가 보죠. 아이의 언어 딜레이에 대해서 전문가를 만나 봐야 한다고 제안한 거죠. 동사 원형 보이시죠? she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sees 하고 3인칭 단수 현재 이거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은 과거로 시제를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suggest가 제안한다. 그 내용이 하나의 order나 request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사용한다. 이해되시죠?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동사 원형 앞에 우리가 조동사 should를 집어넣어서 읽어보면 굉장히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 should가 생략돼서 쓰였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앞에 나온 동사들이죠. 이런 동사 원형을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expression들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사 원형을 데리고 나오는 예문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recommended that the consent letter be signed and returned to school by September 11th for the child to join the activity. 아이가 activity에 join하기 위해서는 9월 11일까지 학교로
consent letter가 주어져. 그런데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base form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 원형 쓰시고, 즉 동의서, 부모님의 동의서가 사인되고 돌려 보내져야 하는 거죠. 학교로. 다시 말해서 부모님은 동의서에 사인하셔서 학교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recommend 합니다. 라는 내용인데 이것이 수동태로 바뀌면서 목적어였던 아이가 주어가 됐죠. 그래서 동의서가 사인되고 서명된 채로 회신되어야 합니다. 학교에. 9월 11일까지는 그게 이루어져야 아이가 제대로 액티비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expression이죠. We recommend that 또는 이걸 수동형으로 표시한 It is recommended that 써볼까요? It is recommended that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동사 부분이 반드시 원형으로 존재해야만 맞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예문 I suggest that you not accept any job offer without negotiating salary or vacation days. 샐러리와 휴가, 날짜 등을 negotiation 하지 않고 그냥 job offer를 아무거나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내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런 suggest라는 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의 부정형이라 하더라도 부정어 not을 앞에 쓰고 동사 원형 써야 된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it is crucial that crucial이라는 형용사가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urgency를 이미 알려주고 있죠. importance and urgency 기억나시죠? 그래서 that 이하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 하라는 건가요? You as a teacher be watching the children in the playroom at all times. 선생으로서 네가 항상 플레이룸 안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야 된다. watch.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업무상 중요한 행동 지침을 얘기하는 것 같죠. 굉장히 formal하게 들리고 그리고 it is crucial that 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기 동사 원형이 나왔는데 뜻을 살펴보니 항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지속성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be-ing form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you에 맞춰서 are watching이 아니라 be watching 하고 동사 원형을 사용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I propose that we all be waiting until the president arrives. 회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회장님이 아마 나타나지 않은 모양이죠. 그래서 회장님이 도착하실 때까지 우리가 모두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제안 드립니다. 굉장히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어쨌든 propose라는 동사 때문에 여기 동사 원형이 왔다. 이 be-ing form이 약간 생소하실까 봐 하나 더 제가 넣어봤습니다. be waiting.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예문들 함께 살펴보면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나온 expression들이 어떤 것들이길래 뒤에 동사 원형을 반드시 데리고 나오는가 이것도 함께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에 제가 그런 expression들을 한꺼번에 모아봤습니다. 모두 주장, 명령, 요구, 제안 등등 orders나 requests의 내용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어떤 importance나 urgency를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expression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함께 읽어볼게요. insist, 주장, recommend, suggest, propose 모두 제안 이런 내용을 갖는 동사들이고요. 충고,
충고도 어떻게 보면 제안과 함께 묶어버릴 수 있겠죠. ask, request, urge, 요구, demand, order, command, 명령. 이렇게 네 가지 동사들을 한꺼번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쉬우시죠? 다음. It is adjective that 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뒤에 동사 원형을 데리고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는 표현들. It is best that, crucial, imperative, essential, important, vital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뜻을 갖는 adjective들이고 It is a good idea that, it is a bad idea that, it is urgent that 뒤에 뭐뭐 해야 한다 그것이 어떠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모두 다 importance, urgency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꼭 외우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subjunctive의 두 번째 포인트였죠. wish 또는 hypothetical situation에 대한 내용. 주로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wish는 이때 I wish 가정법이라고 제가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hypothetical situation 당연히 unreal conditional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한다. 중요한 얘기고요. I wish my best friend Amy were here. Amy 한 사람인데 과거형 was 써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문법적으로 더 논란의 소지가 적은 were 사용했네요. Amy라는 그 친구가 지금 여기에 있나요? 없거든요. 그래서 imaginary, hypothetical situation이기 때문에 과거 동사를 사용한 거죠. I wish라는 표현이 보이고 past form을 사용했구나. 왜? unreal situation이니까. 이해되시죠? 가정법, 과거를 대신 사용한 거다. I wish 하는 시점이 여기거든요. wish 하는 시점이 여기인데 Amy가 존재하는 시점이 wish랑 똑같다. 그렇다면 과거를 쓰는데 이번에 이 예문에서는 wish 하는 시점이 여기라면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기를 바라는 거니까 wish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난 거네요. say 하는 시점이 여기에 일어난 거네요. 이렇게 시제가 하나 앞당겨졌으므로 과거형을 쓰지 못하고 그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전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had pp, 과거 완료를 사용했다. past perfect. 요거 이해되시죠? 세 번째 예문과 네 번째 예문은요. 모두 if conditional이네요. if unreal conditional에 해당하네요. 여기 동사 형태를 보니까 present unreal이고 뒤에 형태를 보니까 past unreal이네요. 그래서 해석해보면 내가 너라면 나는 그녀와 헤어진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거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걔를 죽였을지도 몰라. 그만큼 열이 받았나 보네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거기에 없었던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했으므로 had pp 그리고 내가 네가 될 수 없으므로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형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 두 가지 동사가 모두 subjunctive form의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subjunctive에 대한 내용은 모두 정리가 끝났고요. 팝 퀴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Fill in the blank using the correct form of the verb given in the parentheses. 괄호 안에 주어진 동사를 가지고 올바른 form을 이용해서 blank를 채워 넣어라. 예문 볼게요. The client suggested that he blank up the story. 클라이언트와 변호사 간에 일어난 얘기인가 봐요. 얘기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제안을 한 걸까요? 아니면 암시를 한 걸까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요.
suggest 보이면 무조건 동사 원형. 아, 그냥 make 쓰면 맞겠네. 그러고 읽어보지도 않으신 후 그냥 바로 찍고 넘어가시면 이런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suggest는요, 제안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암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자기가 얘기한 게 지어낸 얘기라는 것을 암시한 거죠. 말을 하면서 계속 딴 데를 쳐다봤다든지 윙크를 했다든지 이렇게 암시를 했는데 그 lawyer가 어떻게 했는지 뒷부분 읽어볼게요. However, the lawyer insisted that her client blank the accident. 지금 이 문장이 paragraph가 없이 그냥 문장 두 개를 따온 거기 때문에 context가 없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 두 번째 insist도 마찬가지로 뭐뭐 했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두 가지가 가능한 그런 동사인 거죠. 그래서 그 변호사는 클라이언트가 만들어낸 얘기임을 충분히 암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클라이언트가 그 사건을 목격했다라고 주장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두 가지 모두 had made up, 그 다음에 had witnessed. 이렇게 과거 완료의 직설법 시제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이 예문은요, 지금 subjunctive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용법으로 쓰인 그런 suggest와 insist였다는 점. 시험 보실 때 context를 읽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신 후 그냥 무조건 동사원형을 찍으시면 틀릴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때, 즉 should를 집어넣어서 읽어도 말이 될 때만 그때만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지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